오후 8시 10분. 오늘도 마트 푸드코트 매대 앞에서 서성인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그보다 더 지쳐있다. 할인 스티커가 붙기 전엔 함부로 손댈 순 없다. 내가 바닥까지 내려간 지 오래지만 체면이란 게 아직 남아있긴 하다. 나는 유리병 너머에서 도시락을 고르는 척하며 슬근슬근 시간을 끈다. 어깨 너머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자주 보이던 얼굴들이 슬며시 시야에 들어온다. 어깨가 굽은 할머니, 어리버리한 중년 남자, 여고생, 그리고 나. 우리 모두 같은 것을 기다린다. 빨간색 50% 할인 스티커. 그게 붙어야만 집어들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순살 치킨 도시락 하나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다. 치킨 4조각, 옥수수 샐러드 1숟갈, 감자튀김 2조각, 그리고 간장 소스. 엄마, 저거 먹고 싶어. 치킨 도시락. 한 남자아이가 외친다.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꼬마. 기다려야지. 곧 싸게 나올 거야.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달랜다. 어깨 너머 아이의 눈동자가 도시락에 꽂혀 있다. 나도 모르게 눈이 마주친다. 아이는 나를 힐끗 보고 도시락에 시선을 뗀다. 8시 15분. 마트 직원이 마침내 투명 테이프를 떼고 스티커 총을 든다. 찍 하는 소리가 마치 출발총처럼 들린다. 순식간에 손들이 뻗는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 이거 사려고 하셨구나. 중년의 여자가 내가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도시락을 들고 나를 바라본다. 아, 괜찮아요. 드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표정은 괜찮은 척 하지만 속은 꽁꽁 얼어붙는다. 괜찮은 게 아니었다. 그 도시락 하루 종일 생각한 유일한 사치였다. 나는 얼떨결에 옆에 남아있는 제육볶음 도시락을 들었다. 매콤한 걸 잘 못 먹는 나지만 3,800원이면 불만을 가질 자격도 없다. 계산대에 줄을 서며 뒤통수가 따갑다. 내가 웃는 얼굴로 양보한 여자는 뒷사람과 즐겁게 도시락 얘기를 한다. 이건 진짜 빨리 없어져요. 애들도 좋아하거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카드만 내민다. 집으로 가는 길, 손에 들린 비닐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 가방 속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리지만 대출 알림일 게 뻔해서 꺼내지도 않는다. 반지하 원룸 앞에 도착하니 윗집에서 내려오는 김치찌개의 향이 강하게 코를 찌른다. 속이 비어있는 나에겐 너무 따뜻한 냄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난주에 이사와서 쌓아둔 이삿짐 박스들이 그대로다. 천천히 풀자며 미루고 있는 짐들. 어쩌면 이 방에 오래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책상이라곤 작은 접이식 테이블 하나. 그 위에 도시락을 꺼낸다. 아직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그냥 먹는다.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이 살짝 차갑다. 너무 차갑네. 혼잣말이라도 뱉고 나면 마음이 조금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럴 일은 없었다. 밥을 먹는 중 옆방에서 남자 둘이 떠드는 소리가 벽을 뚫고 올라온다. 야, 걔 진짜 연락 안 돼? 존버하다가 카드값 다 밀렸대. 걔도 결국 내려왔잖아, 여기까지. 웃음소리, 빈 웃음. 그 소리가 서글퍼 내 귀를 막는다. 식사를 마치고 남은 소스를 비닐에 감싸며 나는 내 이름을 부른다. 정수진, 오늘도 잘 버텼다.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서 튀어나온다. 누군가 나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던 시절이 언제였더라. 엄마는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에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고 그 후론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다. 파혼 후로 나는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졌지만 오늘 같은 날은 마음이 스산해진다. 누군가와 나란히 도시락을 먹으며 오늘은 맛있네 같은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는 그런 평범한 저녁.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나는 오늘도 반값 도시락 하나에 만족한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며 나 자신을 속인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몸살이다. 아니, 감기인 건지 피로가 쌓인 건지도 모르겠다. 어제 퇴근할 땐 머리가 지끈거리고 허리가 욱신거렸다. 밤새 몸이 식었다 데어졌다를 반복하며 자다 깨다 했고 아침엔 알람을 3번이나 끄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쓱 문지르면 지워질 듯 창백하다. 콧물은 줄줄 흐르고 머리는 휘청거리는데 출근은 해야 한다. 나는 계약직이고 무당 결근 한 번이면 눈치가 따라붙는다. 이 나이에 새 일자리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출근길 버스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감긴다.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걸 느끼고 화들짝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괜히 민망해서 몸을 돌리자 어깨가 부딪힌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이제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죄송합니다가 됐다. 내 잘못이 아니어도 일단 그렇게 말하고 본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헤드셋을 쓴다. 내 일은 콜센터 상담원. 휴대폰 요금제 관련 문의를 받는다. 고객들은 화가 나 있거나 급하거나 짜증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감정은 죄다 나한테 쏟아진다. 야, 야, 이 녀석아, 요금 왜 이래? 너희가 날 사기친 거잖아. 이어폰 너머로 고성이 터진다. 나는 또박또박 매뉴얼대로 대답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자리 동료 지연 씨가 눈을 마주치며 입술을 삐죽 내민다. 오늘도 시동 거네. 응, 시동이 아니라 엔진 풀 가동이야. 우리는 작게 웃는다. 하지만 금방 팀장 눈치를 보며 다시 고개를 푹 숙인다. 팀장님은 요즘 예민하다. 콜수가 줄면,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녹취에 실수라도 있으면 한마디씩 툭툭 던진다. 정수진 씨, 요즘 집중력 좀 떨어진 것 같네요. 쉬고 싶으세요? 그 말에 대꾸는커녕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점심시간 회사 건물 근처 약국에 들렀다. 기침은 심해지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파서 증상을 이야기했다. 약사가 몇 개의 약을 약봉투에 넣어서 주었다. 직원에게 가격을 물으니 12,000원. 아, 죄송해요. 그냥 갈게요. 나는 다시 봉투를 돌려주고 나왔다. 12,000원 앞에 나는 왜 이렇게 망설여졌을까? 이번 달 카드값은 이미 한도에 닿았고 통장엔 27,000원이 남아 있었다. 월세, 관리비, 보험비, 통신비만 해도 100만 원. 마트 장보기도 조심스러운지 오래다. 식비 40만 원 안에서 라면, 할인 도시락, 계란, 김치로 버티고 있다. 겨울을 지나며 비상금은 바닥났다. 나는 뒷골목 조그만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1,200원짜리 핫팩을 들고 손을 비빈다. 내 몸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누구 하나 괜찮아? 병원은 갔어? 라고 물어줄 사람도 없다. 퇴근길, 어둠 속 버스에서 유일한 불빛은 휴대폰이다. 문득 연락처를 들춰본다. 엄마라는 이름은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돌아가신 지 3년. 그래도 지우지 못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땐 자주 다투기는 했지만 이제 그 말다툼마저 그립다. 지연 언니, 선영 씨, 대출 상담사. 남아있는 연락처 대부분은 일 때문에 만났거나 지금은 멀어진 사람들이다. 문자를 보내면 이상할까? 민폐일까? 그냥 덮어버린다. 집에 돌아오니 방 안이 서늘하다. 반지하라 그런지 습기와 냉기가 그대로 벽을 타고 흐른다. 전기장판을 켜고 도시락을 꺼내 찬기 그대로 입에 넣는다. 입맛이 없다. 그냥 배만 채운다. 그러다 문득 회사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그 나이에 아직 혼자세요? 대단하시네요. 그게 진심이든 비꼬는 말이든 이제 상관없다.
어차피 난 혼자다. 말을 잃은 지 오래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나를 걱정해 준 사람도 없다는 걸 알기에. 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던 건 29살 봄이었다. 봄은 늘 벚꽃이고 연두빛이고 설렘이라고 배워왔는데 내게 그 해의 봄은 끝이었다. 무너짐의 시작. 삶이 틀어져 버린 계절. 결혼식장 예약까지 마쳤고 청첩장 시안도 골랐었다. 드레스 투어까지 다녀왔고 신혼집 가전도 둘이 함께 알아봤다. 하얀 커튼, 하얀 냉장고, 그리고 TV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가 화장실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엔 하늘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몰랐던 걸까? 모른 척 한 걸까? 오늘도 만나줄 수 있어? 어제는 너무 짧았어. 자기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 한 문장이 나를 산산이 부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폰을 내려놓고 그냥 자리를 떴다. 며칠 뒤 그가 연락해왔다. 울먹이며 말했다. 수진아, 그건 그냥 실수야.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실수는 실수대로 끝나. 난 너랑 못 살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 무너지는 건 그쪽이 아니라 나였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날 무너져 내린 채 지금까지도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 파혼 후에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다. 그게 더 쉬웠다. 엄마는 어차피 맘에 안 들었어. 잘된 일이야. 언니는 괜찮아. 좋은 사람 또 나와. 친구들은 결혼이 다가 아니지. 혼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말들이 위로였는지 외면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면 그 누구도 내 연애를 묻지 않았다. 소개팅 제안도 좋은 사람 있어 라는 말도 사라졌다. 혼자라는 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회사 단톡방에 팀장님이 메시지를 올렸다. 다음 달 워크숍 안내드립니다. 가족 동반 가능. 자세한 사항은 회의 때 공지할게요. 동료들은 우와,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같은 반응을 보였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책상을 정리했다. 가족 동반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가족. 그 단어는 요즘 내 인생에서 가장 멀리 있는 단어였다. 부모는 돌아가셨고, 형제는 연락이 뜸해졌고, 자식도 반려자도 없다. 예전엔 그런 자리에 가면 수진 씨는 누구랑 오셨어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어차피 혼자인 걸 아니까. 나는 투명인간처럼 존재한다. 물어보지 않는 건 관심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며칠 전엔 동료 지연 언니가 커피를 사주며 물었다. 수진 씨, 주말엔 뭐해?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다. 글쎄요, 뭐 집에서 쉬죠 뭐. 나는 그냥 웃었다. 지연 언니는 말을 잇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그 사람은 주말마다 얼마 전 태어난 손주를 돌보러 간다고 했다. 일이 힘들어도 퇴근 후 누군가를 마주하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었나? 내게 붙는 이름은 이제 정수진 씨 정도다. 예전엔 누구 딸, 누구의 아내, 곧 신부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타이틀들은 하나하나 흩어져 버렸다.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이름 하나만 남았다. 가끔은 스스로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누가 붙잡을까? 내가 집에서
며칠을 아파 누워 있어도 누가 문을 두드릴까? 내가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나 자신에게 묻는다. 수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너 아직 살아있어. 퇴근길.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었다. 콜센터에서 마지막 상담이 길어져서 퇴근 도장을 늦게 찍었다. 몸은 뻐근하고 눈은 침침하다. 오늘은 버스 말고 가장 빨리 오는 5호선 전철을 탔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 조심스럽게 앉았다. 좌우를 둘러보니 내 오른편엔 중년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언뜻 봐도 나와 비슷한 또래였다. 남자는 바람막이 점퍼에 배낭을 메고 있었고 여자는 작은 크로스백을 들고 있었다. 둘은 아이처럼 낄낄거리며 뭐가 그리 좋은지 한참을 이야기 중이었다. 진짜 호텔에서 조식 먹을 때 그 아줌마 기억나지? 그 접시 3개 들고 와서 작은 테이블 위에 어찌나 쌓아놓던지. 아, 진짜 당신 눈 커지던 거 아직도 생각나. 그때 왜 그렇게 웃겼는지 몰라. 남편은 손을 입에 갖다 대며 웃고 아내는 그 옆에서 팔을 슬쩍 친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아니, 그래도 진짜 너무 재밌었잖아. 그 순간 내가 길을 막지 않는 한 이 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 비교가 된다. 나는 가만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조금만 고개를 들면 그들의 웃는 얼굴이 또렷이 보일까봐. 참 이상하다. 우린 분명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에 타 있다. 그들도 50대고 나도 50대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함께 흐르고 있고 나는 나 혼자만 흐른다. 그래서인지 이 풍경이 내게는 너무 낯설고도 서럽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검은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은 거의 다 지워졌고 눈 밑엔 화장이 뭉쳐 있었다. 나도 누군가의 옆에 앉아 웃고 싶었다. 바보 같은 여행 얘기를 하면서 팔도 치고 농담도 건네고 그런 밤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더디다. 빌라 반지하 앞 계단에 다다르니 이웃집 남자가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는 나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아, 네, 일이 좀 길어져서요. 매일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못마땅하지만 괜히 분란을 일으킬까봐 한마디도 못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몸에 스며들었다. 난방을 틀기엔 가스비가 무섭고 전기장판도 예전만큼 따뜻하진 않다. 조명을 켜고 거울 앞에 섰다. 피곤한 얼굴, 어깨선은 축 늘어져 있고 볼은 푹 꺼져 보인다. 아침에 너무 추워서 머리를 감지 못한 게 벌써 이틀째이다. 어제 먹고 남은 도시락이 아직 테이블 위에 그대로였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속삭이듯 말한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어 있을까? 욕심 없이 그냥 누군가의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이따금 생각한다. 한 사람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집으로 돌아올 때 불 켜진 방, 왔어? 하고 말해주는 목소리. 오늘은 좀 힘들었어. 라는 말에 수고했어. 라고 받아주는 손. 그게 무슨 호사라고. 그저 같은 시간, 다른 인생 속에 있는 것 뿐인데 왜 이리 억울한지. 점심시간 회사 복사기 앞에서 신입이 이런 말을 했었다. 정수진 선배님은 혼자 사세요? 네, 뭐, 오래됐죠. 와, 멋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멋있다는 그 말이 왜 그리 허망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나는 지금도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냥 혼자인 거다.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데
나도 누구처럼 기대고 싶다. 그런 사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겨울이 깊어지면 반지하 방은 더 이상 거주지라기보단 생존지에 가까워진다. 어젯밤부터 보일러가 말을 듣지 않더니 아침엔 아예 물이 안 나온다. 주방 싱크대에서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물줄기. 어쩐지 수도꼭지 돌릴 때부터 느낌이 쌓이는데 새벽의 기온에 완전히 얼어붙은 모양이다. 욕실도 마찬가지다. 온수는커녕 찬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세면대에 손을 대보니 찬 기운만 감돌 뿐 물 한 줄기 없다. 나는 벽에 손을 대고 조용히 한숨을 쉰다. 이제 진짜 겨울이네. 몸도 영 개운치 않다. 며칠 전부터 허리도 욱신거리고 기운이 없다 싶더니 오늘 아침엔 생리까지 시작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이걸 겪는다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다. 서랍을 열어 생리대를 찾는다. 없다. 정확히는 어제 마지막 한 장을 썼는데 마트에서 사는 걸 깜빡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가방을 뒤져보다가 반쯤 구겨진 휴지 뭉치를 꺼낸다. 휴지를 겹겹이 접어 속옷 안에 끼워 넣는다. 말도 안 나오는 한숨이 목구멍 끝에서 멈춘다. 냉기가 가득한 방 안, 창문엔 물방울이 얼담한 자국들이 가득하다. 며칠 전에 널은 빨래는 아직도 뽀송하게 마르질 않았다. 수건에선 눅눅한 냄새가 퍼진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이다. 전기장판은 이번 달 전기세 폭탄을 피하려고 밤에만 켠다. 지금은 꺼져 있다. 이불 안에서 양말을 신은 발가락이 서로를 붙잡고 있다. 이 상태로 출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한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다. 나 같은 계약직은 하루만 빠져도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따라붙는다. 출근 준비를 하려다 멈춘다. 수도도 보일러도 안 되는데 세수는 어떻게 하지? 찬물이라도 나왔다면 감기 든 얼굴을 씻었을 텐데 그마저 없다. 결국 냉장고 위에 놓아둔 생수 한 병을 꺼내 세숫대야에 조금씩 따르고 수건에 적셔 얼굴을 눌러 닦는다. 한겨울에 물수건으로 닦는 이 기분. 사람 대접 못 받는다는 게 이런 걸까? 버스 안 창밖은 따뜻해 보인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엄마는 아이의 목도리를 매만진다. 나는 그런 풍경을 보는 게 점점 더 무서워진다. 그 따뜻함이 내 것 아닌 걸 너무 잘 아니까. 사무실에 도착하니 지연 언니가 말을 건넨다. 수진 씨,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요. 약이라도 하나 챙겨. 빈속이면 안 되는데. 지연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한다. 약값이 얼만데 그 돈이면 도시락 2번은 살 수 있다. 점심시간 식당 대신 김밥 한 줄과 컵라면을 택했다. 어제 저녁에 사둔 마트 할인 김밥이다. 시든 단무지와 질겨진 시금치가 입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 탕비실 다른 테이블의 동료들은 배달 돈가스와 족발을 시켰다. 고소한 냄새에 군침이 돌면서도 나는 시선을 피한다. 지금 내 입속에 있는 이 김밥, 비닐에 쌓인 채 냉장고 안에서 견뎠던 바로 그 맛이다. 아무 맛도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아리다. 마치 몸이 아니라 짐을 이끌고 걷는 기분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냉기 가득한 방. 물도 온기도 사람도 없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는다. 지연 언니, 고객센터, 엄마라는 이름은 여전히 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젠 아무도 받지 않는다. 스크롤을 계속 내려봐도 연락할 사람 하나 없다.
지금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이런 얘기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이젠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오늘 밤 여기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루, 이틀, 3일,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집주인이 와서 두드려보고, 그제야 뉴스에 나오는 이름이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확히 알면서도 말할 수가 없다. 사라져도 괜찮은 사람이란 말. 난 아직 그 말이 두렵다. 다음 날 몸이 무겁다. 눈을 뜨는 데만 10분은 걸린 듯 하다. 온몸에 솜을 누른 것처럼 축 처졌고 이마엔 미열이 도는 것 같다. 보일러는 여전히 꺼져 있고 공기 중에는 어제 먹고 남은 김밥의 비린 냄새가 맴돈다.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자 찬 공기가 뼈를 문지른다. 머리칼은 떡져 있고 배는 묘하게 울렁거린다. 하지만 일어나야 한다. 계약직은 아프다고 쉴 수 없다. 대체 인력도 없고 사정 봐주는 팀장도 없다. 세수를 대충 하고 어제 입었던 셔츠를 펴 입는다. 얼룩 하나 없는 게 다행이다. 화장은 생략한다. 거울을 볼 힘도 없다. 입술에 립밤만 바르고 검정 롱패딩을 걸친다. 버스 안 창밖이 흐릿하다. 내가 흐린 건지 날씨가 그런 건지 그 와중에 버스가 급정거하고 내가 조금 앞으로 튕겨진다. 정신 차리라고 누가 등짝을 친 느낌이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는다. 헤드셋을 들고 귀에 걸치려다 말고 책상 앞 작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눈 아래 다크서클은 푸르딩딩하고 볼은 푹 꺼졌다. 입꼬리는 내려앉았고 아무 표정이 없다. 그때 나도 모르게 속으로 읊조린다. 정수진, 잘 버티고 있어.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내 이름을 입에 올린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른다. 누가 불러주지 않으니 나라도 나를 불러야겠다는 심정이다. 오전 내내 욕설 섞인 고객 응대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쯤엔 어깨가 아프고 귀가 먹먹해졌다. 지연 언니가 건넨 유자차를 받으며 나는 웃는다. 이거 달달하니 살 것 같네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 수진 씨.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둘은 피식 웃는다. 그 웃음이 전부다. 내 하루의 유일한 숨구멍 같은 순간. 퇴근길, 작은 빵집 앞을 지나다가 고개를 돌린다. 딸아이 손을 잡고 케이크를 고르는 젊은 엄마가 눈에 들어온다. 엄마, 이거 맛있겠다. 그래, 오늘은 우리 딸이 고른 걸로 하자.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건드린다. 나도 한때는 저런 미래를 상상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지었던 미소가 무표정으로 바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노트북을 켠다. 익숙한 사이트, 로그인 아이디, 럭셔리 우먼 76, 자유 게시판. 이곳에서 나는 럭셔리녀다.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타자를 두드린다.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벤츠를 바꿔줬어요.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고르고 고른 차라면서 이번엔 블랙 벤츠로 바꿔줬어요. 그냥 대리운전도 안 시키고 저 혼자 운전하라고. 주차장에서 시동 걸 때마다 심장이 뛰네요. 저녁엔 우리 딸이 백화점에서 가방 선물도 해줬어요. 엄마, 이번 신상 엄마에게 너무 잘 어울려 라며. 저는 그냥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 마시며 글 쓰는 중이에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네요. 등록 버튼을 누르자 곧이어 알림이 올라온다. 부러워요. 저는 남편이 결혼기념일도 잊었나 봐요. 진짜 자녀복, 남편복 다 있으시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럭셔리녀님 글 읽으면 대리만족돼요.
항상 힐링돼요. 나는 댓글을 하나씩 읽는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들이 상상하는 나, 완벽한 아내, 여유로운 엄마, 사랑받는 여자, 현실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 하지만 이 허구 속 럭셔리녀는 오늘 하루 내가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주는 여자다. 이곳에서 나는 유명하다. 가끔 달리는 악플. 이런 글 거짓말 같은데요? 이거 뻥 티나요? 이런 댓글은 고민도 없이 삭제한다. 현실이 거짓 같고 거짓이 위안이 되는 날, 이 세계에서만큼은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다. 노트북을 덮고 불을 끈다. 반지하 방은 조용하고 어둡지만 나의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잠이 들자 꿈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다. 남편은 내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아이들은 소파 위에서 장난을 치며 엄마 하고 나를 부른다. 햇살은 부드럽고 집안은 포근하다. 그곳엔 소음도 추위도 외로움도 없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따뜻하게 돌아간다. 잠든 나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입꼬리는 가만히 올라가 있다. 사랑받는 꿈이라도 오늘은 그걸로 충분했다.